여기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인을 사려면 지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죠. 그런데 머지않아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도 코인을 사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변화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을 가장 경계하던 그들이 왜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보죠.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사나흘이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택배가 여러 창구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은행에서 상대 은행까지 중간 은행들이 줄줄이 돈을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이 느린 구조가 답답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USDC 같은 것들이죠. 달러에 1대1로 값을 묶어둔 코인이라 국경을 넘어 빠르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다릅니다. 이건 민간 회사가 발행합니다. 그 회사가 흔들리면 값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선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시중에 도는 셈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그리스어로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하나의 광장에 모여 돈을 주고받자는 겁니다. 이걸 주도하는 곳이 국제결제은행, 줄여서 BIS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같은 곳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통화번장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지금은 은행마다 따로 장부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통화번장은 모두가 같은 장부 하나를 실시간으로 함께 보는 겁니다. 단체 채팅방의 공용 메모처럼요. 또 하나, 원자적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뜻은 단순합니다. 돈을 보내는 일과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 다 취소되는 겁니다. 한쪽만 돈을 보내고 떼이는 일이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통화번장이라는 큰 그림을 설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지금 한국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 참여국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같은 주요국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한국은행은 BIS와 함께 이 아고라의 시범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거래 테스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에는 회의적입니다. 한 연준 이사는 그걸 두고 문제를 찾아 헤매는 해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줍니다. 왜일까요? 달러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질수록 달러의 힘도 디지털 세상으로 함께 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국. 영란은행은 또 다릅니다. 민간 코인도 정부 코인도 아닌 은행이 만드는 예금 토큰이 결국 주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코인으로 옮기면 은행이 휘청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입장은 가장 단호합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 통화에 묶인 코인이 한국에 마구 들어오면 우리 돈의 힘이 약해지고 통화 정책이 헛돌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민간 코인, 영국은 예금 토큰, 한국은 중앙은행 화폐. 같은 디지털 미래를 보면서도 각자의 국익에 따라 길이 갈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나라가 처한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아고라가 나라 사이의 큰 그림이라면 한강은
그 그림을 한국 안에서 직접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 은행과 최대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첫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같은 실제 매장에서 사람들이 예금 토큰으로 결제를 해본 겁니다. 예금 토큰이 뭘까요? 쉽게 말해 내 은행 예금을 그대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꾼 겁니다. 가치는 똑같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돈이죠. 그리고 2026년 3월 한국은행은 이 프로젝트의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 은행은 9개로 늘었고 실거래 테스트는 2026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2단계의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입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예금 토큰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똑똑한 장치가 들어갑니다. 정해진 가게에서 정해진 기간에만 쓰이도록 미리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엉뚱한 데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팔자마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조건을 코드로 새겨 넣을 수 있는 화폐. 이게 한국이 노리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뜨거운 줄다리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51% 룰입니다. 원화 코인을 만들려면 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한국은행과 일부 정치권은 찬성합니다. 돈은 안정이 생명인데 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업계 일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기술 기업의 혁신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논쟁 중인 아닙니다. 실제로 이 규칙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관련 입법은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6년 안에는 원화 코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칙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한국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코인 투자와 무슨 상관일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 변화를 전망합니다. 모두 가능성이라는 점 먼저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위축 가능성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안전한 예금 토큰이 퍼지면 굳이 불안한 민간 코인을 쓸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죠. 둘째, 실물자산 토큰화, 이른바 RWA의 성장입니다. 국채나 부동산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흐름인데 지금까지는 대금 결제가 약한 고리였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보증하는 결제 수단이 연결되면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 거래소입니다. 지금 업비트와 빗썸이 강한 이유는 원화로 코인을 사려면 반드시 이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스마트폰 지갑에 든 예금 토큰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거래소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고 방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도 프로젝트 한강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존 거래소에는 위협일 수 있지만 전체 시장에는 더 큰 신뢰의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켜볼 건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어떤 코인이 오를까 보다 돈이 흐르는 길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그게 다음 흐름을 읽는 진짜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